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에 이어 2025 인차이나 포럼 국제 컨퍼런스 사회를 맡은 한중 아나운서 설레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네, 오전에는 전문가분들과 함께 전환의 시대, 세계와 한중 관계라는 대주제 아래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고민했던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면 오후에는 좀 더 생동감 넘치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2025 인차이나 포럼 청년 아이디어 논문 공모전 수상자들의 창의력 넘치는 발표를 시작으로 여기에 계신 모든 참가자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참여형 퀴즈쇼 인차이나 골든벨과 갤럭시 탭 등 다양한 상품과 럭키드로우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꼭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2025 인차이나 포럼 국제 컨퍼런스 한중 청년 대화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중 청년 대화를 이끌어 주실 조형진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천대 중국 학술원에 재직하고 계시는 조형진 교수님은 서울대 외교학과 정치학과에서 중국 정치를 전공하셨고요. 최근에는 안식년을 맞아 중국 중산대학, 대만 정치대학 등에서 방문학자로 계시다가 이번 행사를 위해 얼마 전 귀국하셨습니다. 넓은 견문을 바탕으로 오늘 청년 대화를 아주 멋지게 이끌어 주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와 함께 조형진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인천대학교 중국어학술원 조형진 교수입니다. 예, 사회자께서 글로벌 콘서트를 마치고 온 가수처럼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것 때문에 귀국한 건 아니고 연구년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사실 1년 쉬다가 돌아와서 약간 좀 불행한 기분이었는데 오늘 인차이나 포럼에서 여러 학생들을 보니까 다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예, 오전에 기조연설과 한중 전문가 대화에서 지금 국제 질서가 엄청나게 급변하고 있다. 그래서 기존의 관습대로 한중 관계와 교류를 지속할 수 없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올해로서 네 번째를 맞는 인차이나 청년 아이디어 공모전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 공모전에서 수상한 학생들이 함께 대화하는 한중 청년대화가 갖는 의미가 다른 해보다도 더욱 클 것 같습니다. 올해 청년대화는 변화하는 세상 다시 그리는 한중관계라는 인차이나 포럼의 주제에 맞게 5월부터 공모가 시작되어서 치열한 경쟁과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7개 팀 21명의 학생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고 오늘 이 7개 팀이 차례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먼저 지금 이렇게 앞에 앉아 있는 학생들이 지금 서서 인사를 드릴 텐데요. 지금 점심을 먹고 와서 그런지 다들 좀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수를 치실 때 이렇게 팔꿈치 아래로만 치지 마시고 물개 박수를 치지 마시고 이 중국에서 보면 인민대표 대회를 할 때 보면 박수를 팔꿈치 위로 올립니다. 그리고 우리도 해병대 박수가 팔꿈치 위로 올리죠. 그래서 팔꿈치가 어깨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학생들이 인사를 하면 크게 박수를 해주시고 우리 학생들도 최대한 어깨 위로 손을 올리면서 흔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청년대화에 참여해 주신 7개 팀 21명의 학생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일어서서 한번 인사하시죠. 예, 고맙습니다. 예, 이 학생들은 제가 순서에 따라서 차례차례 이름을 호명해서 소개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중 청년대화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7개 팀이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7개 팀이 그동안 토론을 한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도출했습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추가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토론을 통해서 더욱더 풍부하게 오늘 내용이 보충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공모전을 크게 분류로 하면
크게 세 개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앞에서도 여러 논의가 나왔지만 혐중, 반중 등의 한중 청년들의 부정적 감정을 다루는 논문이 많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등 소비를 중심으로 여러 논의가 오갔습니다. 그리고 소설, 교육, 그리고 인천 차이나타운 등 여러 가지 추가적인 주제가 많았습니다. 자, 먼저 이 주제별로 나눠서 소비에 관한 내용을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팀은 방금 일어난 학생들 중에 동덕여대 김홍희, 이강희 학생이 준비한 한중 방중 정서의 특이점과 해결 방안, 유행어 중티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박수로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층 반중 정서의 특이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연구한 동덕여자대학교 전과망치팀의 이강희입니다. 지금은 작은 규모와 짧은 주기로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마이크로 트렌드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청년층의 마이크로 트렌드는 중국 문화입니다. 마라탕, 푸바오의 유행에 뒤이어 중국 이커머스 쇼핑은 해보고 싶은 여가 콘텐츠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럼 유행의 원류인 중국에 대한 선호도는 어떨까요? 중립 의사를 표시한 5.6%를 제외한 18에서 29세에게 중국에 대한 선호도를 물어본 설문조사에서 35.9%가 좋지 않다, 44.1%가 대체로 좋지 않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중 좋다고 답변한 비율은 단 1.7%에 불과합니다. 결론적으로 청년층은 중국 문화를 즐기면서도 여전한 반중 정서를 내보입니다. 이러한 양가적인 정서 속에서 등장한 신조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티입니다. 중티라는 단어 혹시 자주 들어보셨나요? 다소 생소하실 거라고 저는 예측을 했는데 중티는 말 그대로 중국 티가 난다는 뜻입니다. 중국에 관련해서 등장한 이 신조어가 어떠한 대중정서를 담고 있을지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분석을 시도했습니다. 먼저 용례를 좀 보겠습니다. 중티나는 판저히 진짜 좋다고 100번 말함. 이때 중티는 시각적으로 느껴지는 분위기나 이미지를 의미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더 보겠습니다. 중티 난다고 하면 바로 갈아입을 거임. 중티 너무 심해서 미감 구리다. 대상을 폄하하기 위한 혐오 표현임이 너무 잘 느껴집니다. 중티는 지나치게 화려하고 촌스럽기도 해서 다소 거부감이 들기도 하는 그런 중국 스타일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무작위로 수집한 예시만으로도 중티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양가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텍스트와 사용자 간의 정서 관계에 있어 더 정확한 데이터를 도출해 보기 위해서 텍스트 마이닝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버트 기반 감성 분석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언어의 구조와 표현, 형태를 학습하고 그 안에 담긴 감성 표현과 형태소 관계,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텍스트에 담긴 감성을 판별합니다. 5점에 가까울수록 긍정 감성에 해당하는데 중티는 4점이 나왔습니다. 이 말인 즉슨 중티는 혐오나 비난 등 부정 감성의 표현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워드 클라우딩입니다. 워드 클라우딩은 대상어와 함께 사용된 관련어들이 등장한 빈도에 따라 크기를 다르게 표시하여 관련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기법입니다. 보시다시피 명확한 비하나 관련어 사이의 빈도 차이가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용례와 두 텍스트 마이닝 결과를 모두 고려했을 때 중티는 혐오 표현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혐오를 눈치챌 수 없을 정도로 긍정적인 거나 일상적인 맥락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청년층은 이전과는 달리 새로운 변화된 혐오 양상을 보입니다. 이들의 반중태세는 낯선 것을 향한 거부감이나 두려움이 아닌 이미 유행으로 익숙한 것들에 대한 무의식적 혐오에 가깝습니다. 또한 명백한 악의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 이미 익숙한 것들에 대한 폄하에 가깝습니다. 대중 혐오 표현 중티 역시 중국 연예인을 동경하는 긍정적인 맥락에서도 사용되지만
막상 중국 특유의 스타일을 멸시하는 부정적인 맥락에서도 사용되는 등 양가성을 보였습니다. 이는 새로운 혐오 양상은 중국 문화 유행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선 생각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콘텐츠와 내재되어 있는 혐오를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 문화의 유행이 저물 즈음에 청년들의 대중태세가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행은 유한성과 폭발력이라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 유행은 사회 분위기를 주도하는 폭발적이고 강력한 소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에 현재 청년층 반중 정서에 맞는 이 시대, 이 청년만의 맞춤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바로 한중 시각예술작가 합작전 중티, 티 안 나는 편견 깨기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멋을 담은 양국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합작전을 개최하는 것입니다. 왜 굳이 해결 방안으로 합작전을, 전시회를, 그리고 시각예술을 선택했을까요? 지금 청년층 반중 정서 안에는 본인도 혐오라고 생각하지 않는 티 안 나는 혐오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티가 나도록 꺼내서 보여줘야 합니다. 이 보여주는 방법으로 프로젝트명 자체에 중티를 언급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는 유행어에 어떤 혐오가 들어있는지 알아보자는 겁니다. 이때 중티라는 단어가 중티나는 옷, 중티나는 얼굴 등 보여지는 것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시각예술이라는 것을 매개로 선택했습니다. 프로젝트 개요와 레퍼런스입니다. 먼저 합작전은 중티에 담긴 혐오와 인식 개선에 대한 메시지를 강조하면서 전개됩니다. 개최지는 중국 연구의 교두보 역할을 해온 인천이며 전시 내용은 젊은 한중 시각예술 작가들의 작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현실주의 화가 천옐란, 다양한 유물에서 영감을 얻어 다양한 조형물을 제작하는 정조우 등을 중국의 젊은 시각예술 작가로 들 수 있습니다. 또 전시관과 더불어 경험을 기억으로 남기는 굿즈 판매존도 운영합니다. 다음 홍보 전략입니다. 인천은 관광지로서의 이미지가 약하고 교통편에서의 접근성도 낮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홍보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바로 서울권에 합작전을 홍보하는 팝업 스토어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정도만 영업하는 상점인 팝업 스토어는 청년층 맞춤 포맷입니다. 팝업 스토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팝업 스토어에서는 합작전과 마찬가지로 전시작품 굿즈존을 운영합니다. 또 프로젝트의 메시지를 확산하기 위해 무의식적 혐오를 깨달을 수 있는 체험 또한 제공합니다. 인천 차이나타운 포토부스입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비행기 화장실을 그대로 옮겨온 포토부스, 인천 차이나타운을 적용해서 조성해 보는 건데요. 인천 차이나타운 거리의 한 폭을 그대로 옮겨온 포토부스를 조성해 소위 중티 난다며 사진을 찍다가 프로젝트 메시지를 접하고 티 안 나는 혐오를 자각할 기회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기대 효과입니다. 먼저 요즘 유행하는 중티 스타일이네, 한번 해볼까? 하는 것이 유인이 되어서 프로젝트를 체험하게 되면 신조어 중티 속에 티 안 나는 혐오와 무의식적 혐오를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자극적이거나 단편적이지 않고 다채로운 중국 문화 콘텐츠를 경험하면서 혐오를 벗어나 한계를 넘는 문화 발전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혐오 깨기는 근본적으로 발전과 교류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중티, 티 안 나는 편견 깨기는 궁극적으로 서로 사이에 그어진 선을 넘어 한계를 돌파하고 문화 부흥으로 향하는 발전을 지향합니다. 다시 말해 중요한 건 지금 티 없이 즐기는 이 문화입니다. 혐오와 편견의 색안경을 벗고 있는 그대로의 다채로운 문화를 즐기며 한국과 중국의 미래가 연결되길 바랍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이게 최근에 이게 현중 감정이 워낙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잠깐 연구하고 있는데, 저도 오늘 이게 중티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시작할 때 보셨지만 그 두 학생께서 중티라는 단어를 들어봤냐 그러는데 계속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관중 여러분께서도 오늘 학생들이 사실은 웃고 있지만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중 여러분께서도 우리 학생들 좀 눈치를 보면서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시고 올바르게 반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티라는 생소한 단어를 통해서 현재 한중 감정을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또 꽤 어려운 기법으로 잘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인하대 박여람, 이윤선, 최은서, 한채인 학생이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소비에서 신뢰로 리방 기반 플랫폼 오진을 통한 한중 청년 교류 전략입니다. 예,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비에서 신뢰로 리뷰 기반 플랫폼 오진을 통한 한중 청년 교류 전략을 작성한 인하대학교 오진즈의 한채인, 박여람입니다. 미래의 한중 관계를 이끌 주체는 청년 세대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들 사이에서는 심각한 신뢰의 단절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소비는 멈추지 않고 오히려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는 양국 청년들이 교류의 접점을 직접 생성한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흐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이와 같은 소비가 신뢰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양국 소비자 모두 가짜 리뷰, 분명하지 않은 품질 정보, 왜곡된 콘텐츠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고 있으며 오해와 편견이 순환되는 구조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한국의 MZ세대 중 83.7%가 중국 제품에 대한 품질 불신을 주요 우려로 꼽았으나 그와 반대로 실제 경험은 긍정적이었다는 응답이 과반수에 달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순은 다음과 같은 명확한 결론을 나타냅니다. 이들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 쌓을 수 있는 이해마저 제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저희는 오진에 주목하였습니다. 오진은 사용자 중심의 컨텐츠와 검증된 후기를 통해 경험 기반 신뢰를 쌓을 수 있게 합니다. 결국 소비가 신뢰로, 신뢰가 교류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발표는 청년 세대의 소비가 한중 관계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오진에 대해 설명드리기 앞서 명칭의 내용을 먼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오진은 오리지널과 한국어 속어의 찐을 결합한 합성어로 동시에 중국어 오전과의 발음 유사성을 통해 양국 사용자 모두에게 직관적이고 친숙한 브랜드 인식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플랫폼의 목적을 알아야겠죠. 이 오진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바로 미래 세대인 Z세대가 서로의 문화를 편견 없이 경험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교류가 시작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더하여 양국 소비자들의 실사용 제품에 대한 솔직한 리뷰를 공유함으로써 상대국의 브랜드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리뷰 기반 소통 플랫폼입니다. Z세대가 선호하는 인터페이스와 소비 흐름을 반영하여 정보는 실용적으로, 경험은 재미있게, 교류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자, 그럼 함께 오진 어플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기능을 비롯한 총 5가지의 기능을 중심으로 구축되었으며 화면 속에서 보실 수 있듯이 자연스럽게 스낵컬처와 라이브 커머스와 같은 영상 콘텐츠를 접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제품을 검색하게 되면 제품의 사진과 상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는 AI 번역 기능을 통해 동시에 중국어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로 스크롤하여 전체 리뷰를 클릭하게 되면 양국의 소비자들의 리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리뷰들은 리뷰 검증 시스템을 통해 실제 구입 내역을 먼저 검증하기에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플랫폼의 실사용 시간을 늘리도록 유도한
랭킹 기능 및 등급제 시스템도 존재하며 마지막으로 인천 소비자 연맹과 협력을 맺은 오케어 24시간 상담 기능을 통해 양국 소비자들의 사후 구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오지는 다양한 기능과 Z세대를 저격한 재미 요소를 겸해 자연스러운 청년 중심의 문화 소통의 장을 스스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오진을 현실감 있게 성장시키는 것은 이 플랫폼의 성공을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저희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4가지 마케팅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첫 번째로 양국 인플루언서의 참여로서 신뢰도 높은 입소문 효과를 얻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O2O 전략을 도입하여 실시간 리뷰와 관련 컨텐츠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 오진의 실사용을 높입니다. 세 번째로 저희는 신규 유입을 높이기 위해 나의 소비 심리 테스트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회원 가입 시 진행되며 소비의 취약점, 추구 성향, 성격 등을 분석하여 소비 MBTI 형태로 결과지를 제공합니다. 결과지는 SNS로 공유되며 플랫폼의 노출을 높입니다. 더하여 리뷰 작성 시 프로필 옆에 표시되어 한중 Z세대 간의 새로운 공감대 형성과 소비 패턴 비교를 가능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인천 팝업 스토어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플랫폼 중심의 리뷰 문화를 확산시키고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앱 홍보와 문화적 공감대 형성을 동시에 이루고자 합니다. 이렇게 재미와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플랫폼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한중 Z세대 간 국경을 넘는 새로운 공감대와 신뢰 형성을 촉진합니다. 오지는 단순한 리뷰 플랫폼이 아닌 청년 세대 간 신뢰를 회복하고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참여형 디지털 공간입니다. 정치 외교적 접근만으로 좁히기 어려운 이 인식 격차는 일상을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풀어야 합니다. Z세대가 서로의 제품과 문화를 체험하고 자발적으로 공유하는 이 과정은 민간 차원의 문화 교류로 확장되며 신뢰를 구축합니다. 인천 소비자 연맹과의 협약은 교류의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저희는 지난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한국인 MZ세대 94명의 응답을 수집하였습니다. 오진의 사용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69.1%가 사용하겠다라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이는 청년 세대가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 아이디어가 충분한 시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가치 기대 항목으로는 실용적인 쇼핑 정보,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꼽혔습니다. 이는 오진이 정보 제공부터 문화적 연결까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저희는 청년 세대 간의 단절, 특히 정보와 감정의 왜곡이 신뢰 상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오진은 제3자의 가공 없이 실사용자 중심의 1차 리뷰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그 경험이 콘텐츠로 축적되며 서로를 이해하는 흐름을 만들어갑니다. Z세대는 강요된 관계보다 스스로 선택하는 공감의 구조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외교가 아닌 소비와 공유의 언어로 신뢰를 설계하고자 하였습니다. 정치적 긴장이 반복되더라도 청년의 개인의 경험이 축적되는 플랫폼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교류의 기반이 됩니다. 문화를 잇는 감정의 통로가 되는 구조, 그것이 오진이 만들고자 하는 미래이며 청년 세대의 소비가 한중 관계를 새롭게 설계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진즈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번 발표는 양국의 소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서로의 불신이 더 커지는 상황에 대해서 직접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방안을 좀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 꼭 어디서 투자를 받아서 정말 구글 플레이 같은 데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코인이나 미장에만 투자하지 마시고 돈이 있으시면 꼭 이런 좋은 청년들의 아이디어에 투자해서 성과를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 번째 발표는 한국외대 성지연
유온찬, 김아린, 박재훈 학생이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화미연 프로젝트 뷰티 이커머스 기반 한중 청년 교류 플랫폼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화미연 프로젝트를 통해 한중 청년의 새로운 문화교류 방식을 제안하고자 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성지연, 김아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중국의 이커머스 앱에서 한국 아이돌 스타일의 속눈썹을 구매하거나 반대로 요즘 유행하는 중국풍 메이크업을 한국 유튜버가 따라하는 것을 본 적이요. 이처럼 뷰티는 현재 한국과 중국 청년들의 핵심 교류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뷰티를 새로운 교류의 가능성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한중 교류는 주로 한국의 문화를 중국이 수용하는 일방향적 흐름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SNS를 통해 중국 뷰티 컨텐츠나 제품을 한국 청년들도 소비하는 등 뷰티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양방향적 문화 교류가 점차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현실은 다릅니다.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한국에 대한 부정적 담론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역설적 상황의 핵심 원인을 실질적 교류의 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즉,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교감할 수 있는 경험의 기회가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청년이 주체가 되어 서로의 문화를 기획하고 창작하고 함께 경험하는 공공외교 플랫폼을 제안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지금 저희에게 필요한 건 직접 체험하고 교감할 수 있는 실질적 문화 교류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디지털과 오프라인이 융합된 컨텐츠 전략을 제시합니다. 첫째로 SNS를 활용한 홍보 방안입니다. 저희는 틱톡 등의 쇼폼 플랫폼을 활용한 챌린지를 기획했습니다. 각국의 뷰티 스타일을 담은 필터와 함께 인천이나 행사 공간을 배경으로 참여자들이 짧은 뷰티 영상을 직접 제작하도록 유도하여 프로젝트의 홍보와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둘째,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직접 디자인한 포토존, 아트월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단지 공간을 제공받는 참가자가 아니라 공간을 창조하는 주체로서 청년을 설정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공간은 한중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교류의 장이자 공공외교의 무대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직접 얼굴을 맞대며 소통함으로써 감정적, 정서적 거리와 장벽 역시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지금부터 화미연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토존, 포토부스의 경우 관람객이 행사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샵 화미연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하면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SNS 참여형 이벤트를 함께 진행할 것입니다. 또 뷰티 타임 캡슐의 경우 행사 기간 동안 참가자 각자가 양국의 미래 뷰티 경향에 대해 예측해보고 또 현재 가장 좋아하는 제품 사진 등을 함께 담아서 보관하는 이벤트입니다. 다음으로 뷰티테크 DIY 존의 경우 혁신적인 뷰티 기술을 통해서 개개인의 맞춤화된 최적화 화장품을 즉석에서 제조해보는 활동입니다. 온 오프라인 뷰티 이커머스 체험존의 경우 제품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해보고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동해서 즉시 구매가 가능하도록 연동하였으며 메이크업 발색과 시연도 가능합니다. 행사장 가장자리에는 기업과 인플루언서가 수시로 라이브 판매 방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라이브 커머스 스튜디오 부스를 여러 대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번 화미연 프로젝트에서는 참가자가 또 행사를 더 풍성하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QR코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첫째, QR코드로 다국어 안내를 지원합니다. 한국어뿐 아니라 중국어, 광동어, 영어 등으로 행사 정보를 제공해서 국적과 상관없이 누구나 행사를 풍성하게 즐길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둘째, QR을 통해 스탬프 랠리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참가자들이 각 4가지 존을 체험할 때마다 QR을 스캔하면 스탬프가 쌓이고 스탬프를 4개 모두 채우면 특별한 보상을 받는 프로그램으로 교차 소비와 현장 활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장소를 송도로 선정한 이유와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송도는 2만 명 이상의 청년이 모인 국제 캠퍼스 도시로 행사에 청년 참여를 활성화하기에 최적화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둘째, 송도는 K-뷰티 클러스터와 글로벌 바이오 기업이 집약된 도시로 본 프로젝트는 청년 교류를 넘어서 뷰티 바이오 산업과 연계된 확장 가능성과 산업 교류의 장으로서의 가치를 지닙니다. 마지막으로 송도는 뛰어난 마이스 인프라와 교통 접근성을 지닌 도시입니다. 저희의 행사 개최지로 예정된 송도 컨벤시아는 인천공항에서 차로 약 2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국내외 방문객들의 접근이 용이합니다. 또 화미연 프로젝트는 정부의 마이스 허브와 정책 및 지역 화장품 제조 역량과 맞닿아 있어 컨텐츠, 현장, 제조를 연결하는 실전형 파일럿으로 향후 지역 축제와의 연계 속에서 지속성과 확장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저희 화미연 프로젝트가 지향하는 국제적인 청년 교류 행사를 실현하기에 송도는 전략적으로 그 어느 도시보다도 적합한 도시입니다. 화미연 프로젝트는 한중 관계의 복잡한 역설을 직시하고 뷰티를 통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일회성 행사가 아닌 양국 청년들의 깊은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할 것입니다. 화미연은 피상적인 상호작용을 넘어 공유된 열정과 협력적 혁신에 기반한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일견여고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고 한중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두 분의 발표는 한중 관계가 수립된 후에 아마 가장 성장 속도가 빨랐던 뷰티 부분, 그리고 여전히 청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고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뷰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까지 3가지 주제는 소비가 갈수록 늘어나고 교류가 갈수록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양국에서 여러 반감이 일어나는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에 대해 청년들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의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발표는 공공외교, SF 소설, 교육, 인천 차이나타운 등 더욱 다채로운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4번째 발표는 국민대 이영주, 김민규, 서영린, 김주은 학생이 준비했습니다. 에코챔버 극복을 통한 한중 청년 신뢰 회복 전략, 내학령 공공외교 및 인천 청년 해커톤 개최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크게 발축수를 치면서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에코챔버 극복을 통한 한중 청년 신뢰 회복 전략 발표를 맡은 국민대학교 팀 메아리의 김민규, 서영린입니다. 김치와 파워 차이, 한복과 한푸. 한국과 중국은 지난 몇 년간 온라인상에서 끊임없는 전쟁을 벌여오고 있었습니다. 양국은 호감도 조사를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지만 그 수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 앞서 언급한 온라인에서 촉발된 문화 갈등이 청년들에게 더욱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갈등은 왜 지속되는 것일까요? 저희 메아리는 한중 관계 악화가 사실인지를 검증하고자 해당 연구 주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저희는 양국의 혐오가 가장 만연한 공간인
온라인 환경에 집중하였고 그 결과 양국의 혐오의 배경에는 에코챔버와 필터버블이라는 구조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에코챔버 효과란 사람들이 자신과 유사한 의견이나 신념을 가진 집단 안에서만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면서 동일한 주장만을 반복적으로 강화하는 현상을, 필터버블 효과는 알고리즘이 사용자의 관심사에 맞춰 정보를 걸러 제공하면서 다양한 정보 노출이 차단되고 제한된 정보만을 접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정보 다양성 감소와 정치적 편향성 심화의 원인이 됩니다. 저희 자체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2.3%가 온라인 환경이 타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고 88.5%는 플랫폼 알고리즘이 자신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며 현 에코챔버와 필터버블의 현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기존 공공외교는 소통의 장을 열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남기며 양국이 청년 교류와 갈등 해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중에게까지는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여 공공외교가 상호 소통보다는 홍보 중심의 외향형 공공외교에 더 가깝게 작용하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자체 설문조사에서도 도시 차원의 교류에 대한 실효성에 긍정적인 응답은 저조했고 실제로 공공외교를 체험한 교내 제한 중국인 유학생 MC 역시 심층 인터뷰를 통해 활동이 단순한 문화 전시에 그쳐 아쉬웠고 교류가 표면적이라 깊은 대화가 부족했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주제 토론, 그룹 실습 등 교수와 학생 간 소통 강화도 필요하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한계를 해소할 핵심은 바로 제한 중국인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실제로 생활하며 양국의 문화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 만큼 그 누구보다 깊이 있는 양국 청년 간 소통과 공감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과의 얕은 접촉으로 인해 생긴 부정적인 정서는 깊은 접촉을 통해 긍정적으로 회복될 수 있으며 그 깊은 접촉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존재는 바로 제한 중국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제한 중국인을 지원의 대상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동료로서의 인식의 전환을 이끄는 내향형 공공외교 모델을 제안합니다. 내향형 공공외교란 국내 거주 외국인을 교류의 주체로 삼아 생활 속에서 신뢰와 공감을 쌓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이는 해외를 대상으로 일방적 홍보를 하거나 또는 이주민을 지원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과는 다르게 그들을 정서적 교류 파트너이자 또는 양국관계 매개자로 인식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자체 설문조사에서도 66.6%의 인원이 제한 중국인의 교류 활동이 한중 관계 개선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응답하며 해당 접근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내향형 공공외교 실현의 장으로서 해커톤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저희의 해커톤은 단순한 협업을 넘어서 한중 청년이 서로 상대국에 대한 감정과 인식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정서 기반형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기존의 기술 아이디어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한중 청년 대상의 해커톤 진행 구조를 탈피하여 청년층의 혐중혐한 정서를 더욱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해커톤의 이름은 인천시의 도시 슬로건에서 착안한 Always Corporation으로 무박 2일 동안 인천의 상상 플랫폼에서 열립니다. 인천은 공항과 항만을 모두 보유한 관문도시이며 2024년 기준 중국계 인구 비율이 약 43%에 이릅니다. 이를 바탕으로 차이나타운 축제, 다문화 교육 정책학교 등 정서적 교류를 중점으로 한 국제교류 경험이 풍부하여 해커톤을 개최지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시작 전 참가자들은 해커톤의 핵심 장치인 타문화 인식 및 수용 유형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이는 참가자 각자의 민족 정체성, 정보 판단 성향, 문화교류 태도를 파악할 수 있는 본 연구팀 자체 개발 테스트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를 통해
청중분들도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테스트 결과는 팀 구성 단계에서 서로 다른 유형의 참가자들이 모이도록 팀을 구성하는 데 활용됩니다. 이후 각 팀은 한중 청년이 함께 그리는 내일을 주제로 한중 청년의 협력 방안을 함께 고민합니다. 다음 날 참가자들이 발표를 최종 점검하는 동안 주최 측은 시민대상 전시회를 위한 부스를 준비합니다. 부스는 또 다른 나, 시각의 변화, 동행하는 가치 총 3개로 구성되어 시민들의 에코챔버와 필터 버블을 탑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이후 참가자들은 한중 청년 협력 증진에 관심 있어하는 기관이나 기업의 실무자 앞에서 해결 방안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 다음 실무자 투표를 통해 우수한 팀을 시상하고 후속 프로그램인 캠퍼스 어택을 안내하며 해커톤은 마무리됩니다. 캠퍼스 어택은 참가자들이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부스를 열어 실무자들의 조언으로 수정된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 간의 지속적인 교류를 가능하게 하며 기대 효과를 더욱 다양한 청년층에게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Always Incorporation은 단순한 청년 교류 이벤트가 아니라 청년들에게 직접 문제를 정의하고 정서 기반 교류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경험을 제공한 후 이를 시민 대상으로 확장하여 사회적 차원으로 에코시스템과 필터 버블을 넘어선 진정한 깊은 접촉 실현을 가능케 합니다. 이후 해커톤은 인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더 확장될 수 있으며 또한 이 구조는 향후 일본, 베트남 등 다른 국가의 유학생 커뮤니티와 연계하여 한국이 다자연 공공외교의 중심지로 자리 잡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한중 청년 간의 정서적 신뢰 회복과 협력 기반 구축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향형 공공외교와 감정 기반 청년 해커톤이라는 새로운 접근을 제안하였습니다. Always Incorporation의 핵심은 단순한 문화체험이나 교류 이벤트가 아닌 정서와 공동체 의식을 중심에 둔 공공외교 실험이라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청년들은 서로 다른 정체성과 감정을 마주하고 조율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에코챔버와 필터 버블을 스스로 극복하고 사회적 연대감을 회복하는 실질적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이 단순한 교류의 참여자를 넘어 변화하는 국제사회 속 새로운 외교 모델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실천이 될 것입니다. 이상 메아리 팀의 서영린, 김민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 발표는 온라인상에서 양국 교류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부정적 측면을 에코챔버, 필터 버블이라는 개념을 통해 파악하고 해코톤이라는 최근의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다들 당연한 듯 지금 쳐다보고 계시지만 아마 에코버블이나 필터 버블, 에코챔버나 필터 버블 오늘 처음 들어본 분도 있을 거고 해코톤도 아마 익숙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 학생들이 발표했던 중티 같은 개념들 그리고 방금 나온 이런 개념들만 오늘 기억을 하고 가셔도 아마 오늘 성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발표는 이화여대 오한솔, 중국 푸단대 부미애 학생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경계를 넘어 SF 미래를 잇다. 한중 여성 SF 문학 교류를 통한 문화 외교 및 우호 증진 방안. 이에 대해서 두 학생이 발표해 주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중 여성 SF 문학 교류를 통한 우호 증진 방안을 발표할 팀 여명 오한솔, 부미애입니다. 최근 동아시아에서는 문화 외교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한중 양국 모두에서 SF 문학이 관심받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였고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 SF 문학을 통해 새로운 연대와 이해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왜 SF인가입니다. SF는 과학적 사실이나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문학 장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SF는 기존 한국 문단에서 소외된 장르 문학으로 취급되어 왔는데요. 그런데 2020년 한국 문학계에는 SF 소설의 판매량이 급증하는
이례적인 SF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2019년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을 발표한 김초엽 등 스타 SF 작가의 탄생과 과학기술 환경에 익숙한 세대가 주요 독자로 부상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한편 중국 SF는 보다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중국 SF 문학은 서구 과학 지식이 유입되던 청나라 말기에 시작되었으며 1970년대에는 과학 전문 잡지들이 생겨나 대중들에게 널리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79년에 창간된 과한세계는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유명 작가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류츠신의 삼체 시리즈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반향을 일으키며 중국 내 SF 인기는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양국 모두에서 SF는 인기 장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SF 소설의 개념은 사변소설로도 확장되고 있는데요. 사변소설로서의 SF는 과학을 다루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실의 문제를 낯설게 함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상상하도록 합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팬데믹, 기후위기 등 초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경을 넘어서는 연대와 상상력이 요구되는데요. SF 소설은 서로 다른 국가의 특성보다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 그리고 인류 공동체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한중 양국의 청년들이 함께 문제 해결을 모색해 나가는 연대감을 함양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왜 여성인가입니다. SF는 오랫동안 백인 남성 중심의 장르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여성과 소수자 작가들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휴고상과 네뷸러상에서는 대부분의 주요 부문을 여성 작가들이 수상했으며 아시아 작가들의 약진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한국과 중국의 여성 작가들이 함께하는 창작은 아시아 여성 SF를 가시화하고 동시에 문화 외교의 다양성을 구현하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국내 SF 현상은 여성 작가와 여성 독자를 빼고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김초엽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이 베스트셀러로 등극한 이후 다른 여성 SF 작가들의 작품이 함께 주목을 받으며 국내 SF 현상이 시작된 바 있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이는 기존 한국 문학의 주요 향유층이었던 2030 여성들이 새롭게 SF 문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단순한 장르적 호기심을 넘어 여성 작가들의 작품 속 페미니즘, 다양성, 공생 등의 새로운 시대 가치에 공감하는 행위로 여겨집니다. 중국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중국 SF 문학은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오랜 시간 그 중심에는 남성 작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중후반부터 8, 90년대생 여성 SF 작가들이 대거 등단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작품의 세계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중국 SF 소설 베스트셀러 상위 10위 중 7건이 여성 작가의 작품이었으며 같은 해 중국 SF 작가들의 단편을 모은 베스트 오브 차이니즈 SF가 해외 출간되며 중국 여성 작가들의 본격적인 해외 진출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중국 여성 SF가 한국 작가들이 보여주는 창작 방향과도 깊게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한중 여성 SF 작가들은 여성, 퀴어, 장애인 등 소수자를 서사적 주체로 세워 기존의 근대주의적 상상력을 전복하려는 양상을 보입니다. 또한 동식물이나 기계 등 비인간 존재와의 연대를 그려냄으로써 인간 중심주의를 탈피해 현대사회가 마주한 전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기존 SF의 이데올로기적, 영웅적 서사를 탈피함으로써 역사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우회해서 사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공통 기반을 바탕으로 한중 여성 SF 문학은 이제 막 그 교류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6월에는 한중 여성 SF 작가 6명이 모여 만든 단편집 다시 몸으로가 출간되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한중 양국의 독자들, 특히 청년 여성들 간의 진정한 상호 이해와 연대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한중 양국 모두에서 여성 SF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저희는 여성 SF를 매개로 한 인천과 청도의 교류를 제안합니다.
인천과 청두는 2023년부터 우호도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올해 4월에는 청두시 대표단이 인천을 방문해 문화, 경제 부분의 교류 확대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청두는 세계 최대 SF 잡지인 과한세계를 가지고 있는 도시이자 2023년 세계 SF 대회를 개최한 SF 특화 도시입니다. 또한 청두는 청두문학관 건립, SF 문학 경연대회 등을 계획하며 세계 문학의 도시 브랜딩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인천은 한국 근대문학의 출발점이자 중심지입니다. 특히 인천은 인천문화재단이 운영하는 한국 근대문학관과 유수한 문학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따라서 SF 특화 도시라는 강점을 가지고 문학 도시로 나아가고자 하는 청두와 풍부한 문학 인프라를 새로운 콘텐츠와 연결할 접점을 찾고 있는 인천. 이 두 도시가 가진 강점과 필요가 잘 맞닿아 있는 만큼 여성 SF 문학을 중심으로 한 협력은 두 도시 간 실제 교류를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교류 방안에 대한 제안입니다. 가장 먼저 인천 근대문학관에서 개최하는 한중 여성 SF 특별전입니다. 인천 근대문학관은 문학과 관련된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경험을 갖추고 있어 현대 SF를 주제로 한 전시를 열기에도 적합합니다. 또한 이러한 특별전은 시민들과 함께하는 한중 여성 SF 작가 대담, 학술 포럼 등으로도 확장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기 공동 창작 레지던시 프로그램입니다. 인천과 청두는 각각 국제 문화 교류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창작 기반을 갖추고 있는데요. 인천에는 인천 아트 플랫폼이, 청두에는 NY20 플러스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공간을 기반으로 양국의 여성 작가들이 두 도시를 오가며 머물고 공동 창작물을 발간하는 등의 협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드린 한중 여성 SF 문학 교류가 한중 청년들의 공존과 연대를 여는 새로운 문화 외교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도 중국 전공자지만 그 중국 SF 소설은 3채밖에 읽어보질 않았고 이렇게 다른 작품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를 통해서 중국 여성 SF 작가들의 작품을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여성 SF 작가 그리고 청두라는 특정한 도시에 초점을 잘 맞추어서 오히려 우리의 관점을 크게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번 발표에서 나온 한번 작품들을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공공외교 그리고 여성 SF 작가 그리고 다음은 이제 교육을 다룰 차례입니다. 예, 연세대 김가연 학생이 발표하겠습니다. 제목은 한중 교육협력 전략 모색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 도시 네트워크를 통한 공진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중교육협력 전략 모색에 대해 발표할 연세대학교 김가연입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제가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무엇인지 감이 오시나요? 바로 제가 오늘의 유일한 개인 참여자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 참여자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변화하는 시대의 한중 관계 방향성을 담아 이치저 함께 가자라는 팀명으로 참여했습니다. 한국어 발음으로는 이치조라고 들리며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이치라는 뜻처럼 들립니다. 이것이 제가 바라는 한중 관계의 바람직한 방향이자 더 나아가 동아시아 협력의 중요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를 담은 팀명처럼 저 역시 한중 양국이 변화가 빠른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함께 나아갈 수 있을지 고민했고 이 답을 교육 그리고 도시 이 두 키워드에서 찾았습니다. 네, 한국과 중국은 기후, 경제, 문화 등 다양한 협력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중 교육에 집중했습니다. 교육은 사회화를 실현하는 핵심 수단이자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시민성을 길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국과 중국은 교육열이 매우 높은 나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 중국에도 이와 유사한 표현인 火到老,学到老라는 표현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양국에는 지속적인 배움을 중시하는 평생학습에 대한 공통된 가치가 존재합니다. 이 공통된 정서의 존재는 곧 양국의 연결 가능 지점이 됩니다. 평생학습은 개인의 전 생애에 거쳐 지속되는 학습이며 유네스코는 이를 빈곤 완화, 기후위기 대응, 평화사회 조성의 필수 요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도시인데요. OECD는 도시를 평생학습이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되는 단위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는 단순한 거주지가 아닙니다.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자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s를 실현하는 핵심 공간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인천광역시처럼 다방면의 혁신과 협력이 집중되는 현장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최근 국제사회는 도시 차원의 공공외교, 그리고 도시 간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와 인재 교류, 정책 협력을 활발히 추진하며 이를 통해 실질적 협력 관계로 확장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도시가 가진 다층적 역할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 한국과 중국 간의 교육 협력을 도시 네트워크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현실적이며 전략적인 접근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교육과 도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교육과 도시,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국제 플랫폼이 바로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 도시 네트워크, 이하 GNLC입니다. 2025년 7월을 기준으로 한국에는 55개, 중국에는 12개의 회원 도시가 있으며 양국 모두 평생 학습과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공통 가치를 실현 중입니다. 한국은 교육부 평생학습 도시 정책과 연계해 GNLC를 활성화했고 중국은 전국민 평생학습 사회를 국가 비전으로 삼아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인턴 시절 GNLC 한국 회원도시 간담회에 참석한 경험이 있는데요. 해당 간담회에서 실무자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각 도시에서 평생학습에 대한 활동과 프로그램은 활발히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을 이러한 성과를 공유하거나 교류할 수 있는 기회는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중국 역시 이와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GNLC를 단순한 네트워크가 아닌 전략적 연결고리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중 회원도시 간 교육협력 방향을 분석하기 위해 GNLC 활동을 4가지 요소로 구조화한 포피 프레임을 제안하고 이를 토대로 사례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Purpose, 목적, Progress, 진행 및 성과, Program, 주요 진행 활동, Partnership, 파트너십과 협력을 기준으로 각 도시가 어떤 평생학습 관련 활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양국 모두 상당수의 회원도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도시를 다루기보다는 유네스코 학습도시상 수상도시 및 후보도시를 사례로 선택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서울 은평구, 경기 광명시, 중국의 경우에는 상하이, 청두를 사례로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분석 결과입니다. 포피 프레임을 통한 사례 분석을 통해 흥미로운 점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나라가 모두 디지털 학습 인프라 확충, 환경 교육, 시민 참여 프로그램 등 시대적 의제와 밀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접점은 한중 간 교육 협력의 구체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안은 GNLC의 설립 목적인 정책 대화, 동료 학습, 파트너십 구축을 실제 활동으로 구현하는 방안입니다. 네, 이처럼 GNLC를 통한 한중 도시 간 교육 협력의 가능성과 방향을 살펴보았습니다. 도시는 단순한 거주지를 넘어 정치, 경제, 사회의 핵심 단위로서 시대적 의제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주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많은 협력 아이디어를 실제로 연결하고 주도할 허브 도시가 필요하다는 점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허브 도시의 역할을 어떤 도시가 가장 잘 수행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인천이 이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은 국제공항과 항만을 갖춘 글로벌 도시이며 GNLC 회원 도시인 연수구를 중심으로 평생학습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도시 브랜드 슬로건인 Always는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라는 의미이며 사람과 자원, 아이디어를 연결하는 커넥터 역할을 상징합니다. 이는 인천이 한중 GNLC 도시 간 교육 협력을 조율하고 연결하는 허브로서 최적임을 의미합니다. 네, 저희 제안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변화하는 시대의 한중 관계 재모색을 위해 교육을 연결력으로 삼고 도시 중심의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 도시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각 도시의 협력 수요 조사, 재원 마련, 정례화 구조 설계 등 보완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이 제안은 변화하는 국제 환경과 흐름 속에서 GNLC를 기재로 한국과 중국, 사회문화 및 교육 협력 가능성을 탐색하고 도시를 주체로 한중 인문 유대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이라는 매개로 도시 간의 응집성을 높이고 한중 양국에 국한되지 않고 동아시아 전역으로 확장되는 다자 협력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도시, 교육, 그리고 함께하는 한중 협력, 이 지저 함께 갑시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발표는 아마도 어느 양국 관계도 그렇지만 한중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도시, 청년, 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세 가지 개념을 글로벌 교육도시, 학습도시 네트워크라는 개념을 통해 잘 엮어서 설명해 줬습니다. 예, 이제 발표는 마지막이 남았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할 건데 마지막 발표로 대상을 수상한 국민대 이정민, 강인영, 심지연, 이하연 학생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이제까지 발표가 아쉬우셨다면 더 큰 박수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한중 대학생 3C 랩을 통한 문화외교 실천, 다양성과 포용 공간으로서의 인천 차이나타운입니다. 여러분, 인천 차이나타운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짜장면을 먼저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저희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 문화를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상징적인 공간이 단지 음식 중심의 상업 관광지로만 인식된다는 점은 저희 입장에서는 좀 중요한 한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인천 차이나타운이 한국과 중국 그리고 화교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 교류의 장으로 바뀐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저희는 한중 대학생 3C 랩을 통한 문화 외교 실천이라는 주제로 인천 차이나타운을 다양성과 포용의 공간으로
확장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제안하고자 하는 저희는 국민대학교 국민과학팀의 이정민, 강인영입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플레이어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중국과 경쟁하기도 어렵고 선뜻 협력하기도 쉽지 않은 대상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일상 속에서 여전히 뿌리 깊은 협중 정서를 마주합니다. 그렇다면 이 감정을 넘어설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희는 그 해답이 바로 인적 교류, 즉 서로 직접 만나고 대화하는 경험만이 편견을 깨뜨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중 교류의 새로운 모델로서 인천 차이나타운의 가능성에 주목했고 바로 여기서부터 저희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저희는 한중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천 차이나타운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178명의 응답자 중 40%가 인천 차이나타운을 단지 중국 음식 파는 거리, 23%가 관광지 위주의 상업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인천 차이나타운의 콘텐츠가 음식 위주로 국한되어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따라서 방문객들의 체류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이 공간이 가진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충분히 경험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바로 사회문화적 정체성인데요. 인천 차이나타운은 본래 화교사의 대표적인 발원지이자 상징적 중심지라는 역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화교 문화는 점차 사라지고 외형적인 흔적만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인천 차이나타운은 화교 문화 공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한국식으로 변형된 이른바 코리안 차이니즈 형태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천 화교협회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곳을 삶의 근거지로 살아온 화교 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타자가 아닌 오래 함께 살아온 이웃으로 봐달라. 차이나타운이 설린동이라는 이름처럼 좋은 이웃의 상징, 한국과 화교, 나아가 중국을 잇는 교차점이 되길 바란다. 이 메시지는 곧 화교 공동체가 문화 교류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으며 3C랩을 통한 공동 기획의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천 차이나타운이 가진 문화적 정체성 문제에 대한 해답은 무엇일까요? 저희가 제안하는 해답은 배제가 아닌 확장입니다. 즉 인천 차이나타운을 단순히 음식 중심의 관광지가 아니라 한국, 화교, 중국이 함께하는 인문 교류의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공간에서의 만남이 단순한 스침이 아니라 교류로 이어지고 교류가 협력으로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것이 저희가 국민과학팀에서 제시하는 대학생 주도의 한중 문화 외교 플랫폼 3C랩입니다. 3C랩은 세 가지 C로 구성됩니다. 첫째, 컬리지는 한중 대학생을, 둘째, 커뮤니티는 인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셋째, 컬처는 각각 한국, 중국, 화교 문화를 가리킵니다. 저희는 이 세 가지 요소, 지역사회와 화교 공동체, 청년 세대를 연계한다는 이 유의미한 결합이 한중 협력의 새로운 돌파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3C랩을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면 대학생이 주도하는 한중 문화 외교의 새로운 실험장입니다. 저희의 목표는 사실 분명합니다. 대학생이 인천 차이나타운을 문화 공존의 중심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이 6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또한 운영 프로세스 역시 대학생이 전 과정을 주도합니다. 문제 발굴부터 프로토타이핑, 최종 구현까지 모든 의사결정을 대학생 차원에서 진행한다는 것이 바로 이 3C랩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3C랩의 세 가지 구성 요소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문 콜리지입니다. 대학생 중심의 한중 문화외교, 이는 3C랩의 기본 전제와도 같다고 할 수 있죠. 저희는 비정치적 외교 행위자이자 다양한 문화 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학생을 이 프로젝트의 주체로 삼았습니다. 대학생의 디지털 활용 능력,
기획력, 문화 감수성이라는 세 가지 장점을 문화 외교에 10분 활용한 것이죠. 오른쪽 도표에서 볼 수 있듯 저희가 한중 대학생을 대상으로 3C랩 참여 시 희망 역할을 설문조사한 결과 3C랩은 마케팅팀, 공간 운영팀, 도시 설계팀 등 총 6개의 전문팀으로 구성됩니다. 이어서 3C랩 프로젝트의 세부적인 2가지 프로젝트에 관해 설명드리겠는데요. 먼저 커뮤니티 부문의 다운타운 체험 프로젝트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마늘 다자를 활용하여 한국, 중국, 화교의 다양한 문화가 어우리는 체험형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회성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운영된다는 점. 둘째, 실제 음식점, 카페 등 지역 상권과 연계한 체험형 프로젝트라는 점. 셋째, 모바일 웹 기반 QR코드 미션 수행 시스템을 통해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한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대학생들의 시선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해 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려고 하였습니다. 자, 그럼 다 함께 화면을 통해서 실제 미션 수행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웹에서 오른쪽 하단에 있는 미션 인증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인천 차이나타운의 코스 지도가 뜹니다. 인천 차이나타운의 제1페루인 중화가에서 시작해 각 코스에서 QR을 통해 미션을 수행하면 되는 간단한 형태입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짜장면 코스에서는 가게에서 짜장면을 먹은 뒤 QR을 통해 미션에 참여하면 원래는 흑백이었던 아이콘이 이렇게 컬러로 변하게 됩니다. 체험형 코스에서도 마찬가지로 QR을 통해 미션 참여를 인증하면 다음과 같이 컬러로 아이콘이 변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 차이나그램 포토존에서는 전통 의상, 소품과 함께 찍은 사진이 SNS로 공유되어 자연스러운 인천 차이나타운의 홍보로 이어집니다. 다운타운 체험 프로젝트는 기존 설문조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모두 개선해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디지털 활용을 통한 체험형 콘텐츠를 확산하고자 하는 저희의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컬처 부문의 차이나는 입주 프로젝트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차이나타운을 방문했을 때 종종 곳곳에서 임대 현수막이 붙어있는 공간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의 아이디어는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빈 공간에 대학생들의 가치를 더해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공실 공간을 대학생들이 직접 입점해 운영할 수 있는 순환형 단기 입주 프로젝트로 설계했습니다. 한국, 중국, 화교 문화를 아우르는 대학생이 다양한 문화 주제를 기반으로 공간에 입주하는 형태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이 바로 저희가 구현한 차이나는 입주 프로젝트의 모델링 시안입니다. 한국, 중국, 화교의 문화를 한 공간에서 공유하고 체험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인천 차이나타운입니다. 운영 구조 역시 체계적으로 설계했는데요. 먼저 지자체 또는 지역 운영주체가 공실 공간을 임대하고 각 주제별로 2주씩 순환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입주 카테고리는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먼저 일반형은 디저트, 굿즈, 뷰티 등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MZ세대와 같은 젊은 세대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체험형은 더욱더 의미 깊은데요. 한국, 중국, 화교 각자의 문화적 고유성을 살리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공통 문화 기반의 입주 형태입니다. 예시로 차 문화를 주제로 세 문화가 한 공간에서 어울릴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다운타운 체험 그리고 차이나는 입주 프로젝트는 3C랩의 핵심 가치 3가지를 모두 담아낸 완성형 모델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접근이 효과적인지 확인해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천 차이나타운이 한중 문화 교류의 장으로서 적합하다는 응답이 6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3C랩이 한중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3C랩의 실효성 평가 결과 긍정적인 반응이 90%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학생의 적극적인 참여의식과
CDC랩을 통한 한중 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인터뷰를 진행했던 화교협회 측에서도 3C랩을 전례 없는 프로젝트라고 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3C랩은 한중 문화 외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C랩의 기대 효과는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 청년 세대를 연결하는 한중 협력의 새로운 돌파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둘째, 다문화 공존의 공간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대학생들에게 창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3C랩이 실현되려면 산업관의 협력이 필수적이겠죠. 지자체, 인천연구원, 인천관광고사와 협력하고 무엇보다 화교 커뮤니티와의 유기적인 결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3C랩을 운영할 때 정기적인 성과 공유회를 통해 피드백을 받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문화 교류는 반복되고 누적될 때 비로소 신뢰와 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3C랩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교류와 협력으로 꾸준히 이어지는 장기적인 문화외교 플랫폼입니다. 이를 통해 인천 차이나타운은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선 문화 공존의 지대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발표한 3C랩이 한중 문화 외교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며 국민각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각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속한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도 차이나타운,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연구는 우리 청년 대학생의 눈으로 발로 뛰면서 청년의 현실에 맞춘 여러 가지 실천 가능한 제언과 아이디어가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상 7팀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발표만으로는 아쉽지 않은가요? 아쉬우시죠? 예, 아쉽죠? 예,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앞서 예고한 대로 토론을 간단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년대화는 단순하게 방금 진행된 발표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대화에 참가한 학생들이 함께 토론하고 논의하면서 서로 보충하고 서로 질문을 제기하는 과정이 포함됐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논의와 상호 질문 속에서 몇 가지 핵심적인 질문을 뽑아서 서로 대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리에서 대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인하대 오진즈 팀에 대한 질문을 제가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오진즈 팀은 중국 제품에 대한 불신 문제를 해결하고자 리뷰 기반의 쇼핑 플랫폼 오진을 제안하셨죠. 그런데 발표 내용에 따르면 다수 청년이 중국 제품에 대해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신을 가진 청년들을 어떻게 새로운 플랫폼으로 유입시켜서 실제 구매까지 유도해야 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한번 방안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자신들이 제출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야 하는 유인 주소가 있는지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질문뿐만 아니라 다른 질문에 대해서도 혹시 앞서 질문에서 혹시 못한 얘기가 있으면 질문과 상관없이 보충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누가 대답해 주려나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학교 오진즈의 최은서입니다. 불신을 가진 청년들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장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SNS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청년층이 신뢰하는 인플루언서 협업을 구상하였습니다. 인플루언서가 단순히 제품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의심을 했지만 실제로 사용해보니 긍정적이었다는 경험담을 공유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례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은 외대 화미연 팀에 대한 질문입니다. 뷰티를 주제로 발표를 했었죠. 예, 최근 한중 청년층 사이에서 뷰티가 주요한 교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뷰티 산업의 주요 소비층 우리가 알다시피 20, 30대 여성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러한 그 뷰티가 특정 연령대와 성별에 국한되지 않고 남성 청년층과 같은 다양한 소비층까지 포용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누가 한번 대답을 해줄까요? 네. 안녕하세요. 답변을 맡게 된 한국외대 화미연 팀의 유은찬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제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팀원들은 남성과 여성을 가리지 않고 모두 뷰티나 코스메틱 제품에 관심이 많고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도 근본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데 앞서서 무엇보다 저희 프로젝트 안에 소위 맨즈 뷰티라고 하는 남성용 화장품 스타트업이나 브랜드도 입점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고민해 왔습니다. 실제로 아모레퍼시픽 산하에서 린 스타트업 프로그램이라는 실제 프로그램을 통해 비 레디라고 하는 이제 남성 화장품 스타트업이 입점이 되었고 지금 실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선례도 없지 않기 때문에 저희 프로젝트 내에서 진행하는 경연 등을 통해 남성 뷰티 스타트업을 새로이 창안하고 이를 보다 수요층을 확대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시면서 송도를 이제 보셨잖아요. 장엄한 마천루가 있고 녹음이 우거진 숲이 있고 강이 있고 이 모든 걸 담는 하늘이 있었죠. 뷰티는 생각보다 여러분들 가까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만들어내는 색감의 조화 그리고 조화에 대한 이해가 곧 저희 피부톤을 이해하는 색감의 이해로도 연결이 되고 이는 곧 그와 저희가 입고 있는 옷과 화장품에 대한 색조의 이해로도 실제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에 대한 부분도 프로젝트에서 뷰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색부터 접근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할 생각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연인들로부터 제발 선크림 좀 바르세요 이 말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있으면 저희 프로젝트 한 번이라도 오시면 저희가 제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남성 뷰티에 뒤이어서 제가 발언을 알고 얼굴이 비치니까 굉장히 왠지 죄송합니다. 예, 죄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국민대 메아리 팀에 대한 질문을 제가 정리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국민대 팀은 아시다시피 에코챔버, 필터 버블 등의 개념을 통해서 온라인상에서 강화되고 있는 편견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죠. 자, 이런 에코챔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오프라인이라는 형식과 그리고 해커톤 대회라는 인적 교류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어떤 강점을 가지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대학교 메아리 팀의 이형주라고 합니다. 먼저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그 문제를 되게 많이 고민했습니다. 온라인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적합할까, 오프라인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적합할까 많은 고민을 했으나 저희는 현재 양국의 온라인에서 에코챔버 효과와 필터버블 효과가 만연해서 이렇게 편견을 강화시키고 있고 그렇게 강화된 편견이 양국 청년들의 이미지를 부정적인 이미지를 계속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구조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온라인에서 이를 해결하기에는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팀 자체적으로.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프라인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 인적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오프라인의 장을 활성화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발표를 말씀드린 해커톤이 저희가 오프라인 장을 예시로 첫 번째로 든 것입니다. 해커톤은 단순하게 한국 청년과 중국 청년이 만나서 그냥 이야기하고 교류하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 유형 테스트도 하고 팀을 이루어서 하나의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서로 의견도 경청하고 서로 함께 작업하면서 내가 SNS에서 봐왔던 타국의 청년과는 좀 그러니까 편견에서 봐왔던 타국의 청년과는 좀 다르구나라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이 결국에는 온라인에서 편견을 뒤흔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는 그리고 이제 해커톤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2일차에 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이나 시민 체험 부스도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도 일반 시민에게 좀 더 확장해서 이러한 경험을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질문 주신 것처럼 이러한 단순 오프라인 활동들이 곧바로 이제 온라인에서의 편견을 줄이고 한중 청년 간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라는 효과가 미미할 수 있겠다는 점은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양국 청년들이 참가하는 데 있어서 양국 청년들이 자질이나 좀 태도 그리고 기타 변수들에 의해서
저희가 기대했던 효과가 못 미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양국 청년들이 편견에서 벗어나서 같이 긍정적으로 어울러서 무언가를 해보고 같이 그림을 그려나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저는 매우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팀은. 아까 오전에 그 한중 전문가 대화 세션에서 중국 그 장무희 교수님도 언급해 주셨듯이 지금 현재 한국과 중국의 SNS는 너무나도 편견들로 가득 차 있고 좀 부적합한 정보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저희는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 나중에 추후에 온라인에서까지도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토론 순서도 모두 마쳤습니다. 예, 제가 좀 사실은 좀 걱정을 했는데 이게 점심 직후다 보니까 혹시나 청중분들의 집중도가 떨어질까 좀 걱정을 했는데 한 분도 전혀 피곤한 기색 없이 들어주셨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아는 얼굴 중에 지금 테이블 한가운데서 이번 인차이나 포럼에서 가장 수고해 주신 인천연구원의 박호근 원장님이 너무 인자한 웃음으로 계속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한번 그 모두 수고한 청중분까지 포함해서 박수를 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죠. 예, 감사합니다. 이 청년대안은 네 돌째지만 인차이나 포럼은 거의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10주년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인차이나 포럼이 어느새 2016년 이후에 이제 아동기를 거쳐 청소년기 그리고 이제 성숙한 성인기로 접어드는 시기가 됐습니다. 인차이나 포럼 그리고 인차이나 포럼이 목표로 하고 있는 성숙한 한중 관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청년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다음 청년으로 그리고 그 다음 청년으로 이어져야만 한중 관계를 비롯해서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는 이제 사실은 인차이나 포럼을 거의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참여해 왔는데요. 인차이나 포럼 전체를 포함해서 청년 대화 등이 더욱더 갈수록 이제 풍성해지는 모습을 지켜봐 왔습니다. 이제 10주년을 맞이해 가고 있는 인차이나 포럼이 청년 세대를 포괄하고 그리고 그 다음 청년 세대를 포괄하고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무엇보다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 세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가 이제 세대 간의 갈등 같은 문제가 더 커지고 있는데 저 같은 장년 세대 그리고 위아래 세대를 모두 아울러서 다양한 공감과 협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앞으로도 인차이나 포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차이나 포럼에 우리 청년 세대들이 더욱더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모두 다 힘을 합쳐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인차이나 포럼의 청년 대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과 그리고 청년 여러분 모두 한중 관계에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었던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한중 청년 대화의 진행을 해주신 우리 인천대 중국학술원 조형진 교수님과 한중 관계를 위해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주신 2025 인차이나 포럼 청년 아이디어 논문 공모전 수상팀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